안녕하세요. 영어 공부법 특강의 이보영입니다. 자, 오늘 벌써 그 5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요, 방금 보신 것처럼 그 읽기에 관련된 것을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의 내용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이제 자녀 영어 교육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커가면서 배웠던 어떤 경험했던 영어 공부의 경험이라든지 또 혹은 지금 이제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또 학부모님 여러분들의 또 자녀분들이 영어 공부할 이야기라든지 그 듣다 보면 아니 저거는 애들 영어 교육에만 해당이 되는 거지 어른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잘 가만히 들어보시다 보면은 중간중간에도 자꾸 이제 상기시키려고 하는 것이 영어 공부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가는 일반적인 원칙이라는 게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리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데 그냥 듣고만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꾸 따라해서 말하게끔. 근데 그거는 아기도 그렇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고만 있는다고 해서 어느 날 입이 열리거나 이런 일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그냥 듣고 있으면 듣고 있는 데서 끝날 수가 있고, 물론 많이 들어야 말할 수 있는 어떤 하나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이제 재산이 만들어지는 건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듣는다고 해서 그 듣는 모든 것이 저절로 입에서 이렇게 나갈 거다라는 생각은 빨리 버리시는 게 건강에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읽기, 또 읽기 습관을 어떻게 들일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책을 좋아하시나요? 솔직히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자, 책을 정말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 책을 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점에 가는 거 참 좋아하고 이렇게 책 냄새 맡는 거 좋아하고 사는 거 좋아하는데 사놓고 아직 못 읽어본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나도라고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책을 많이 읽는 것이 힘이고 독서의 힘, 가을은 독서의 계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나는 그렇게 책만 폈다 하면 잠이 오고 하는데 이거 나는 하기는 싫은데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강박관념 같은 거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영어 공부를 우리가 해서 잘 말하고 쓰고 듣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영어를 가지고 부려본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읽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될 수 있으면 즐겁고 될 수 있으면 쉬운 그런 리딩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한국을 자주 찾는 아주 유명한 영어 교육 학자분께서 오셔서 늘 강조하시는 분이 하는 말이 바로 그건데, 자, 치매를 예방을 하거나 좀 멀리 하기 위해서는 3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많이 읽으세요 라는 것이고, 2번째는 외국어를 공부하라는 것이었고, 3번째, 커피를 마셔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 글을 듣는 사람이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뭐를 읽는다? 영자신문을 읽으면서 커피를 마시면 되겠군요 라고 했더니 그것이 아니고 읽은 것을 아주 쉬운 걸, 재미난 걸, 그런 걸 읽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서는 이 영어 공부고 뭐고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어른에게도 충분히 해당되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요? 오케이.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읽기를 할까? 여러분의 자녀분과 또 여러분 스스로의 영어 공부를 위해서 한번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영어 공부에 관해서 이 습관이라는 말은 참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말하기는 습관이고 또 읽기도 습관이고 듣기도 습관이고 쓰기도 습관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말이 쉽지 습관으로 들인다는 건 그만큼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한다는 건데 처음부터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양 또 굉장히 어려운 것을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한다. 소화해서 내 거로 만들려고 한다고 할 적에 과연 그게 오랫동안 수십 년을 계속 할 수 있는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그건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어린이의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아기들은 참 정말 스폰지와도 같다고 흔히 말을 해서 알려주는 거 하나하나가 금방 그냥 스폰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쫙쫙 빨아들여서 자기 거를 만들기 하기에 참 좋다. 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약할 수도 있어서 요만큼의 상처를 받아도 나 이제 다시 이거 안 해.
뭐 이런 경우 아마 생각해 보시면 어릴 적에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선생님한테 꾸중을 심하게 들었다든지 뭐 친구한테 상처받았다든지 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가는 경우 있으실 겁니다. 적어도 영어 공부에서만큼은 특히나 읽기가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항상 유념할 거, 너무 어렵고 너무 재미없는 거 꼭 들이밀 필요 없다는 거. 네,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두꺼운 해리포터 책을 어릴 적에 다 읽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재밌게 읽으면 정말 좋죠. 참 잘 써진 정말 좋은 책이니까요. 근데 난 이런 종류의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야 누구나 다 읽는 필독도서거든. 뭐 이래가지고 안 읽겠다는 애를 갖다가 들이밀게 되면 애들은 그거 어떻게 할까요? 베고 잡니다. 읽지 않고 펴지도 않고 베고 자기에 딱 좋은 그런 느낄 수도 있거든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읽기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아는데, 뭐 읽기에 관련된, 뭐 어느 영어 사교육, 공교육 치고 읽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곳은 아무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잘못된 이해가 어떤 게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 진짜 많이 봤는데요. 아이가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가 됐는데, 그때가 될 때까지 읽기를 하나의 영어 읽기를 자기 방패로 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책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자기가 이 영어 책을 거꾸로 들고 있어도 아무도 자기가 뭐라고 하지 않더래요. 이 아이의 말이 예, 야 조용히 해. 쟤 지금 영어 책 읽잖아. 조용히 해. 해가지고 아무도 얘를 건드리질 않아가지고 얘가 그냥 귀찮고 만사가 귀찮고 어른들이 와서 좀 너 숙제했니? 너 공부했니? 이런 말 좀 안 하게 하기 위한 자기 방패로 영어책만 딱 들고 있으면 아무도 자기를 와서 터치를 하지 않더라 라고 해서 그냥 아무데나 자기 눈은 딴 데 보고 있고 머릿속은 다른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영어책을 들고 있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혹은 영어책을 많이 빨리 읽어라 라고 해서 이걸 하나하나 읽지 말고 대충이라도 마치 스캐닝하는 것처럼 대충 이거 빨리빨리 읽어라라 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한 아이들이 그렇게 되면은 한글로 된 책을 읽을 적에도 그런 식으로 읽는 습관이 이렇게 전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충분한 어휘력을 가지고 있고 단어도 많이 알고 문장력도 충분하게 쌓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단순히 많이 읽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다른 얘기가 되지만 아직 어떤 영어나 한국어나 똑같이 뭐 단어라든지 문장을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제대로 자리를 못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자꾸 띄엄띄엄 읽는 거를 너무 많이 하게 되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 하다못해 시험 볼 때 있잖아요. 시험 볼 때 우리 글로 한글로 시험 문제가 나올 적에 이 시험 문제도 하나하나 또박또박 읽지 않는 그런 잘못된 습관이 악영향을 끼친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왜 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하는데 가 아닌 것을 이 부분까지 가지 않고 그 위에서 대충 읽고 찍기를 해버리는 그런 경우를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좋은 거 아니죠. 그러니까 잘못된 습관이 자리를 잡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아이가 제대로 이해하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많이 읽고 책만 붙들고 있으면 능사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 잘못된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두껍고 어려운 책, 너 지금 수준보다 약간 더 어려운 책을 자꾸 읽어버려 타야 되고 재미없는 책도 자꾸 많이 읽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들여야 나중에 공부할 때 수월하다라고 하는 경우. 근데 그것도 일리가 아주 없진 않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것이죠. 그 아이가 전혀 관심이 없어하는 분야의 책을 자꾸 읽으라고 하게 되면 애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영영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 읽기 그러면 알고 학을 뗀다는 거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아이도 큰애가 이제 딸인데 걔가 6살 땐가 그 책을 읽게 하는 영어책 빌려주고 이제 읽게 하고 뭐 시험도 보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한번 시켜봤더니 선생님이 이 아이의 어떤 성향을 파악하지 않고 요맘때 아이는 무조건 공룡을 제일 좋아해. 그래가지고 하나도 공룡 안 좋아하는데 이 공룡에 관련된 책만 6권을 가지고 와가지고 무슨 사우루스, 뭐 무슨 토러스, 뭐 이렇게 계속 이것만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어 공부에 도움이 안 됐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액티비티, 뭐 줄긋기, 뭐 맞히기, 뭐 이런 거 있죠. 문제 풀기 같은 거 하려니까 엉뚱하게 그 공룡 이름을 외우고 있던. 그러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이건 잘못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영어 읽기 습관을 들일 수 있을까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지속적인 영어 공부가 바로 사실은 리딩이 된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서까지 계속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어 공부의 읽기다라는 거. 근데 읽기는 그렇기 때문에 쉽고 즐겁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다음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이겁니다. 쉬운 책을 즐겁게. 말이 쉽죠. 쉬운 책을 즐겁게. 근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한 12살 된 아이가 8살 때 봤던 책을 자꾸 똑같은 걸 들여다보고 있고 자기 동생이 보는 책 들여다보고 있으면 엄마 아빠 입장에선 속 타오지죠. 야, 넌 나이가 몇인데 이때까지 들인 공이 어딘데 아직도 이거 읽고 있냐고. 근데 사실은 그 아이는 어릴 때 봤던 책을 지금 다시 읽음으로써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단어가 눈에 그제서 들어오게 되고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문장의 구성이 눈에 들어올 수가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때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같은 책을 자꾸 보면 재밌어서 보는 거거든요. 내버려 두세요. 읽는 거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자, 이제 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네, 그래서 벌써 그림만 보고도 아, 이거 뭐구나 라고 감이 오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바로 누구나 다 알만한 우리나라 동화 작가가 쓴 바로 그 동화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영어판으로 제작이 다시 된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미 이때쯤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그 작품에 대해서 충분히 친숙하게 여겼을 때이므로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걸 영어로 만나게 됐을 때 지금 옆에 작은 글씨로밖에 안 보이시죠? Wake up, it's raining outside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밖에 지금 비가 오고 있거든. 일어나 봐.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이제 아빠한테 이제 빵을 갖다 줘야 되지 않겠니? 라는 장면으로 이어지기 직전의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쯤 되게 되면 아이들이 충분히 이미 내용을 알고 있는 거고 또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림을 보면서 상당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건 나중에 이 리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정작 목적하는 게 뭘까요? 목표하는 것이. 그렇죠. 단어 좀 많이 알고 이 단어를 가지고 문장으로 만든 형태를 좀 익숙하게 여기자 해서 물론 정서 함양이라는 기본적인 독서가 갖고 있는 목표 이외에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읽기를 이제 시키는 건데 그럴 때 이 단어라든지 문장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표현이라든지에 신경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뭐야 이게 뭐 그림도 없고 그냥 글씨만 만약에 빽빽하게 있고 내용도 잘 재미도 없고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라는 걸 그냥 무조건 많이 듣다 보면 읽다 보면 네가 빨아들일 수 있단다 라고 말하면 사실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엄마부터 그렇게 하고 오시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므로 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미 다 아는 이야기, 뭐 이런 작품도 좋고 이미 알고 있는 뭐 전래동화, 뭐 콩쥐팥쥐, 뭐 심청전, 흥부전 이런 것이 영어로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미 아는 스토리를 가지고 이렇게 영어로 만든 것을 애들한테 전해줬을 적에 비로소 아이들은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남아도는 에너지를 가지고 비 온다는 거는 raining이구나 라는 거고 바깥이란 말은 outside라는 거구나 라는 걸 그림과 심지어 오디오 교재에 나오는 그 배경 효과 음향 같은 걸 통해서 익힐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쉬운 책을 주는 게 좋습니다. 한쪽 더 보시겠어요? 네, 보시다시피 밖에 비 오잖아요. 그죠? 비 오고 있죠. 지금 비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면서 우리 아빠한테 빵을 좀 가져다 드리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let's take some bread to him. 우리 그분께, 그러니까 우리 아빠를 가리키는데 그분께 빵을 좀 가져다 드리자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그림만 보고도 전체 내용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여기 읽다 보면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땐 그냥 그림만 보고 힌트를 삼으면 된다니까요. 라고도 물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 어려운 내용에 이것보다 좀 긴 문장이 나오고 아이가 커감에 따라서 조금 더 이제 어렵고 긴 문장이 나오게 될 텐데 그럴 때 이제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럴 때 어떡하죠? 그림으로 힌트만 삼기에는 충분하지 않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여기를 해야죠. 이거 해야죠. 사전 봐야죠. 자, 제가 지금 영영사전의 한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영어를 배우는 모든 사람들이 아이든 어른이든 이제 시작한 사람이든 시작한 지 한참 되는 사람이든 똑같이 영영사전을 봐야 된다? 아닙니다.
자, 지금 사전은 적극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사전을 적극적으로 본다는 건 뭘까요? 자주 찾아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활용한다는 거죠. 그러려고 봤는데, 어머, get at somebody가 나와 있습니다. To criticize somebody a lot. The teacher's always getting at me about my spelling. 라는 예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 criticize라는 단어를 만약에 모른다, 내가. 근데 지금 get at을 알기 위해서 찾아봤더니 criticize, 나 이거 모른다. 그럼 이거 또 찾아봐야 돼요. 그 criticize를 찾아보니까 또 영어로 막 해석이 돼, 정의가 내려져 있다. 라고 한다면 이건 아이고, 산 넘어 산이구나. 영영사전 나한테 너무 힘들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영사전은요, 중간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습니다. 영어에 대한 감을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 적어도 criticize가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는 사람이 보는 것이 영영사전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뭘 몰라서 찾았는데 그 명제를 보니까, 그 정의를 보니까 이걸 이해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더라. 그럼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영한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급이나 심지어 고급도 영한 사전이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전 적극적으로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종이 사전인데요. get at somebody, get at something, get away. 그래서 get에 관련된 파생 표현들이 같이 한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종이 사전이 갖는 하나의 좋은 장점일 수가 있지만 요즘은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많이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항상 검색 기능, 그리고 예전에 봤던 거, 이런 history 기능이라고 하죠. 예전에 찾았던 단어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는 거 참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아까 동화책으로 돌아가서 봤을 적에 과연 문장 안에서 어떻게 영어를 익힐 수가 있는지 잠깐 예를 들어 드리게 되면은요. 한번 예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봤던 문장 Wake up, it's raining outside. 아주 어린 친구 같은 경우 이 글자 중에서 W 찾아보자. W 여기 있네. 그죠? 자, 우리 U 찾아보자. U 여기 있네. 이런 식으로. 자, 일단 글자부터 시작해서 이번에는 up 이란 단어를 찾아볼까? up 찾아보게 되고 outside 찾아볼까? 그거 찾아보게 되고 이런 식으로 단어를 찾는 것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아직까지 문장 전체 해석 안 했어요. 해석 안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과 연결해서 wake up 행동과 연결해서 it's raining outside 이런 식으로 말해줬을 적에 그림과 연결해서 아, 이게 밖에서 비가 온단 말이 이런 말이구나 라고 점진적으로 이 문장을 내 것으로 소화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잘 읽고 잘 내 것으로 만들어낸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해석을 시켜볼까요? 문제를 풀어보게 할까요?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전문가가 확인하게끔 내버려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다시 말해보게 하거나 해석을 시켜보거나 혹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게 하거나 한 이야기에 각각 다른 내용을 읽게 하여서 여러 아이들로 하여금 한번 이야기를 맞춰보게 해서 순서대로 맞춰보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활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냥 읽고 해석해봐라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지루하고 또 힘든 일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읽기에 대해서 갖고 계신 생각 조금 다시 갖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쉬운 책 즐겁게 읽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